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그 EBS 초대석이라는 그 교양 프로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리뷰할 어떤 내용의 주제는 틀을 깨는 교육, 창의적인 인재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윌리엄 메리 대학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김경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김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내용은 창의성 교육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와 교장이 바뀌어야 창의성 교육이 실현된다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압축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 어머님이 계시거나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면 좀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빨간색 의상을 입고 나오셨는데 놀라웠던 거는 신발 부츠마저도 빨간색이었다는 거. 좀 그러한 모습에서 벌써 약간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빨간색의 의상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 창의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이런 사고마저도 '창의성 교육을 너무 일반적인 교육에서 좀 동떨어진 교육처럼 느끼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거든요. 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토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토대로 좀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이 창의성 교육은 사실은 교육 환경, 교육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성에 있어서는 천재가 없다. 창의성은 길러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임팩트 있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김경현 교수님이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한번 돌려본 결과,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돌려본 결과 그들은 모두 다 지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10여 년간 좀 영재 교육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창의성 교육이나 논리성 교육에 대한 교재를 기획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또 수업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영재 교육 과정에 관련된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편에서 또 올려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영재 교육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진정한 영재 교육은 선행이 잘 된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지역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원, 부모님의 어떤 그런 지원, 학교의 그런 지원으로써 이 친구가 조금 더 깊고 심층적인 어떤 연구, 공부를 할 수 있게 학습을 할 수 있게 경험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그게 바로 영재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영재교육의 정의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김경희 교수님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모범적인 친구, 그리고 막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엄청난 양의 그 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속진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상시에 누군가가 하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뭔가 "너만의 이야기를 해 봐. 네가 생각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봐."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만 말똥말똥 보게 되고 선생님이 내가 얘기했다고 했을 때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겁부터 먼저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보면 굉장히 지능이 높아요. 지능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지능이 높기 때문에 더 학습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양의 어떤 그런 학습을 기회를 주고 또 경험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김경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떤 지능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내가 좋아한 이 지능이라는 것, 창의적인 어떤 교육에 필요한 이 지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과목을 좋아하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지식을 막 쌓아보고 또 내용을 좀 접할 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생각해낼 수 있고, 이 궁금증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지식을 찾아내는 것까지만 해도 이런 창의적인 어떤 교육은 실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사실 그 교육 환경, 교육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4S 모형을 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4S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먼저 첫 번째 S는 Sun입니다. 이 Sun이라는 키워드는 Sun이라는 모형은 키워드가 격려와 꿈이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격려라는 걸 할 때 사실 이거 너무 잘했다. 너무 멋진데? 정답 맞췄는데? 와, 우리 아이 진짜 영재인가 봐. 천재인가 봐.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칭찬보다는 지금 현재 이 친구가 해낸 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배웠던 친구가 오늘은 10 더하기 2는 12라는 거를 배웠다라고 하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이제 더하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이 친구가 두 자릿수까지도 더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 훌륭한데? 라고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 성취를 이룬 그 내용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햇빛을 많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꿈이라는 거는 어떤 직업을 갖겠다,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분야의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조금 더 원대하게 꿈을 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S는 스톰인데 저는 이 이야기에 가장 공감을 했어요. 스톰은 비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조금 경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바람이라는 환경 풍토는 아이들도 조금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이겨내가는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역경 같은 데에 부딪혔을 때 조금 덜 힘들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김경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든 미국에서 교육을 받든 좋은 성과를 이루고 좋은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기업에는 입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에 기업에 입사하는 한국의 사람들을 보면 그 임원의 수준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역경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그런 어떤 경쟁에서 계속 낙오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이 교수님은 창의성 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압박적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너무 친구를 밀어버린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밀어버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 친구는 계속 외우고 하니까 뭔가 이것도 100점 맞고 저것도 100점 맞고 저것도 100점 맞지만 결국 응용이나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열한 어떤 그런 세계의 그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막 내야 되는 그런 사회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아이디어 내는 데에도 한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를 막 발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그 용기를 좀 잃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시대는 이제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가 있어야지 성장을 해야 되는 시대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창의적인 인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 해주는 햇빛 정책,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친구들은 결국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을 버텨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의 이제 두 번째 모형은 아이가 스스로 해내고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어떤 독립적인 그리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단단한 힘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막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이거 못하고 저거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도와줘야지. 빨리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가방도 들어주시고 뭐 숙제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막 뭐 양말도 신겨주시고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지만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S는 소일이었는데요. 이게 토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토양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하나의 분야에 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통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학문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식들이 융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경험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4S는 사실 사과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햇빛을 많이 받고 비바람을 견디는 힘, 그리고 토양도 한 가지의 토양만으로는 그 식물이 잘 자라나기 위한 어떤 그런 원소들을 다 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토양이 섞여야지만 비옥한 토양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역시 사람이 창의적인 인재로 되기 위한 교육 풍토에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재도 하지만 강의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 유튜브는 지식,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그런 지식 그리고 교육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메타적 인지에 관련된 어떤 그런 훈련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영상을 찍었을 때 이것을 편집해내고 또 썸네일을 만들고 또 영상을 올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지만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브랜딩, 뭐 마케팅 이런 내용까지 잘 조화가 된다면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유튜브라는 어떤 공간을 설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교육학이라는 전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래픽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 조금 한 단계 더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어떤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습득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사실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4S 중에 세 번째 S, 소일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도 충분히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라는 건데요. 사과나무에 빗대어서 이 모형들을 이야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있어야 된대요. 막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지만 잘 자라나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사과나무가 어떤 일정한 간격대로 심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모든 식물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도 일정한 시간, 일정한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어머님들 놀이터에 가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사실 근데 그런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애들끼리 만나서 놀이를 만들고 그 놀이 안에서 역할놀이를 또 해보고 이런 어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것은 사실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놀이하고 또 혼자서 좀 약간 인제 재미있게 막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시키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부모님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좀 아이를 누르게 된다라는 거죠. 눈빛으로도 누르지만 뭐 행동으로도 누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환경 자체가 아이들의 사고를 쪼끔 어 멈추게 한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모님이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의를 좀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의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4S 4S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교수님처럼 이러한 창의적인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의 노력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는 점에 좀 주목했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는 점에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마디라도 뭔가 이 친구에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 자체가 이 친구를 기르는 어떤 그런, 이 친구를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 윌리엄 메리 대학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김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설득이 된 것만큼 아이들에게 한번 실행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서 만나길 바라며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